얼마 전이었죠. 한 질문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왜 그 경제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 회사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해답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가 달성돼 있다라는 것은 일단 회사 월급 이상으로 지금 다른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회사에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회사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은퇴를 하고 훨씬 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좋아하는 분야에 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의견들에 대한 해답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 저만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냥 유튜브 방송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이런 재테크 관련된 방송들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전업으로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전업이라고 하게 되면 차별화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별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를 내기 위해서 좀 다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죠. 사실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 투자에 관심이 없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자, 이런 차별화가 중요하다라는 그 인생적인 그 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부분들로 일단 많으신 분들께서 이 전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시간적인 부분도 좀 있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굳이 이런 다른 이제 같은 전업으로 갔을 때는 이런 차별화를 그렇게 크게 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궁금증 부분에 대한 그 대부분의 그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직장인들에 대한 그 고민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직장 생활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적인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차별화를 내기 위해서도 있고, 그런 부분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저만의 시그니처. 특히나 같은 직장인들이 어떤 활동들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자극 많이 받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 해외 주재원을 선택했던 것은 이 시간적인 여유 부분을 자격증을 따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 그 기사들을 통해서 자극을 많이 받아서 같은 직장인인데 자격증을 직장 다니면서 한 17개씩 따신 분들, 그 스토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자격증 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10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자격증 따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멋져 보였고 자극이 많이 됐어요. 같은 직장인임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겠다.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 방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와닿는 바가 좀 다르게 다가갈 수 있겠죠. 전업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의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은퇴를 하지 않고 퇴직을 하지 않고 이 방송도 같이 하면서 직장 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제 소개 부분에 보시게 되면 4년 6개월 동안 1,500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을 때는 2016년이에요. 자, 16년에 700권의 책을 읽습니다. 자, 말이 700권이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하루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책만 읽어야 돼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진짜 목표만 설정만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놀고 싶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죠. 사실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 하지 못한다는 측면들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 방이 이 숙소가 숙소인지 지옥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 힘든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리프레시가 잘 안 된다.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사실 이 공간이 교도소지 않을까. 창살 없는 이 감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자괴감이 빠졌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2016년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700권의 책을 달성을 하고 난 2017년에는 서서히 그냥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17년 슬슬 이렇게 책 읽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동기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놀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거치다 보니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가 지금 올해인데 너무나 즐겁다는 생각이 많죠. 특히나 이제는 제가 사실 책 읽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는데 2016년에 너무나 책만 읽다 보니 책 읽는 게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지겹게 읽었었는데 그런 시기 이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방송도 그렇고 책 쓰는 것도 그렇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어려운 그때는 돌이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진짜 끔찍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행복하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직장생활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변에서 엄청난 만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만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어렴풋이 이제 하죠. 사실 슬슬 이제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어머니 아버지 미쳤나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님, 엄마, 아빠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전 친척들이 다 이해를 못 해요. 아니 그 회사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아니 무슨 부귀의 영화를 누릴 거라고 그거를 떨치냐 마다를 하냐. 일단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다. 물론 이 성과적인 부분 다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 그래도 못해요. 사실 이 성과,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는 그 성과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죠. 직장은 안정한 것,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따박따박 월급 너무나 숭고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굉장히 선택하는데 그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회사를 들어오기까지 그 노력들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사실 전 2학기 때부터 이런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2학년과 3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활동 플러스 공부를 했고 3학년 후반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이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 거의 대부분 그 시간에 11시에 도서관에 불을 끄고 내려왔거든요. 이제 2월 2학년 하반기부터 이제는 취업하기 전까지는 거의 바로 앞에가 또 그 자취방이라서 맨날 불을 끄고 내려왔어요. 제가 맨 마지막까지 있었더라고요. 그 마지막까지 있는 그 수많은 그 시간 저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 축제 기간들 때는 더욱더 힘들어요. 축제 기간 막 폭죽 터뜨리고 막 노래소리 들리고 한데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불을 끄고 내려오는 거의 맨 마지막쯤에 내려오는 그때가 축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는 막 술판 벌어지고 막 엄청 막 시끄러워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려갑니다. 저도 노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뭐 없기 때문에, 뭐 백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제 노력만으로 쇼부를 봐야 됐어요. 쇼, 노력만으로 쇼당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감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과, 그런 노력 끝에, 그런 노력 중에도 엄청 불안하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취업이라나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취업할 때에 수많은 그런 취업 준비생들은 불안함을 안고 살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될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확률적인 부분이라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죠. 하루도 몇 번씩이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이 취업 준비생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행히도 4학년 2학기 졸업하기 전에 취업은 됐긴 됐지만, 그런 수많은 그런 인내와 절제의 그 시간 동안에 그 취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들에 대한 결과인데 쉽게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 스스로의 그 타협점 부분들이 찾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퇴사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5번째 그거예요. 일단 경제적 자유가 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말씀드린 17년 12월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자, 1년이 채 안 된 지금의 순간이다 보니까 경제 달성 땅 하고 바로 그만두지는 못하죠. 또 조금 더 이제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조금 벌면 또 더 벌고 싶어요. 계속 벌고 싶다. 그런, 아직까지 1년이 채 안 됐다는. 아직 그 사회에 나가기로는 또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이유예요. 많은 책에서 회사원들 중에도 책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자, 그분들 항상 회사는 너무 회사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 회사를 통해서 나는 즐기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렇게 출판을 하고 회사 그만두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2, 3년 있다 그만둬요. 왜 그만둘까요? 얼마 전에도 그 출판 관계자와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빨간 책이 있거든요. 맞벌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저자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엄청 디테일하게 썼었어요. 직장을 그만둘 필요 없다. 같이 병행한다고 해도 충분하다. 라고 했는데 왜 그만뒀어요? 이제 대출 어느 정도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만두면 진짜 피똥 싸요. 정말 어려움에 많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부동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동산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가 있어. 신용으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계속 막 원청 증빙이랑 막 재직 증명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대출을 뭐 이런 진행을 할 때, 뭐 연장을 할 때거나. 아무튼 이 신용대출, 무조건 신용대출은 회사에 해당되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회사를 다닌다는 그 가정하에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 안 다닌다라고 하면 바로 상원입니다. 바로 상원이에요. 자, 이런 보통 부자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대출을 잘 이용을 한다는, 거의 대부분 자수성가 같은 경우 대출을 풀로 땡겨요. 풀로 땡긴다. 대출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는 이 대출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 대출 다 갚으면 이제 바로 뛰쳐나가는 거죠. 실질적인 이유는 대출이에요. 그 조우종 아나운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나운서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14년에 최우수 엔터테이너 상을 받아요.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 엔터테이너 상을 받습니다. 2014년. 그러면서 발표 소감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전현무로 나가고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어디까지 지킬 거냐면 제가 KBS 사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 지키겠다 하는 얘기 하기 무섭게 그 다다음 해에 바로 프리 선언하죠. 자, 조우종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프리를 선언을 해서 굉장히 이제는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 혼자 산다에 나왔을 때의 그 모습들,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비패한 그런 삶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갚아야 돼. 상환 압박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갚아야 돼요. 갚을 거는 좀 갚아놓고 이제 나가야죠.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나중에 경제적 자유가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재미없다라고 하기는 뭐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뭐 재미없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 갚을 거 다 갚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힘든 삶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 삶 고려를 하셔야 돼요.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들도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왜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고 퇴직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 전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